올해 가장 기대했던 작품 중 하나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1의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흔들 만큼 큰 인기를 끌며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었죠.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 두 번째는 캐릭터, 마지막으론 개인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각 개인의 서사보다는 게임 자체에 더 집중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시즌1의 서사가 부족했단 말인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즌2는 시즌3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만큼 각 개인의 서사가 훨씬 풍부하게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시즌1을 보며 궁금증이 남아있던 프론트맨의 과거 이야기, 기훈이 우승한 이후의 삶 등 이전 시즌에서 비워두었던 퍼즐 조각들이 이번에 상당 부분 채워졌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등장하는 장면들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전개로 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번 시즌은 시즌3를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보이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아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여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분석하고 예측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인물들의 대사나 눈빛 행동 등을 통해 20-3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하는 요소들이 촘촘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오밀조밀 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도 스토리 전개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으니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며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며 느낀 점은 올해 나온 작품들 중에서 이 정도로 전개에 몰입하게 만든 작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릭터 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내는 구성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서 전 큰 만족감을 느끼며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개에서는 호흡이 조금 길게 느껴졌고 약간은 생뚱맞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막상 그 장면이 전개될 때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라는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이런 점에서 다소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즌3를 염두에 두어서인지 몰라도 시즌1보다는 전개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빠른 전개와 속도감 있는 결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다면 1.5배속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표현하면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라는 말을 꺼내고 싶습니다. 시즌1이 게임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더 넓은 시점과 배경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확장된 시점을 통해 각 요소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마지막에는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완벽한 생명체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주려는 의도도 엿보였죠. 또한 예고편을 보고 이 인물은 드라마에서 비중이 매우 클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캐릭터가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반대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겼던 캐릭터가 예상외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반전 요소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엎는 구성이 이야기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며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시즌1의 기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드러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캐릭터를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만약 기훈이 무조건적으로 강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현실성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흔들림이 캐릭터의 현실감을 더해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정재 씨의 연기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기훈이라는 캐릭터를 깊이 고민하며 연기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어요. 특히 드라마 속에서 기훈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불안과 좌절을 겪는 장면에서 그의 표정 연기가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이 기훈이라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고 그의 여정에 더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었죠. 프론트맨 예고편에서도 잠깐 참가자로 비춰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이번 시즌에서 게임에 직접 참가자로 등장합니다. 오일남 씨가 시즌1에서 참여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캐릭터로 그려지죠. 특히 게임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론트맨은 기운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대화를 통해 기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순간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려고 애쓰지만 간혹 본인의 내면과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죠. 미묘한 요소들이 프론트맨을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병헌 배우의 연기는 이번 작품에서도 정점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의 표정을 통해 복잡한 심리가 강렬하게 드러난 장면들이 특히 돋보였죠. 행동으로는 냉철함과 무게감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표정으로는 이를 숨기지 못하는 미묘한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이 게임 속 긴장감을 더욱 깊고 짜릿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라는 캐릭터입니다. 현실에서 한 번쯤 마주칠 법한 인물을 통해 극 중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불편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장면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보는 내내 숨 막히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민수는 겉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가 이런 복잡한 성격을 너무나 현실감 있게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선택을 지켜보는 시청자는 고구마를 몇 개씩 한꺼번에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현실감 넘치는 묘사가 이 캐릭터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참가자 100번이 기억이 남는데 이 배우는 악역이나 좀 못된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 작품에서도 그 특유의 매력을 극대화하면서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내셨어요. 그렇다고 그가 단순히 뭐 밉상이거나 악역으로만 보이진 않고 기운의 시점에서 그가 적대적으로 보이는 거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김준희 역할의 조유리 씨도 생각보다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 비중이 그렇게 클 줄 몰랐는데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꽤 컸어요. 물론 이정재 씨나 이병헌 씨처럼 감정 표현이나 표정 연기가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몇몇 장면에서는 다소 건조한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역할에 충실했고 그녀의 연기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노스 역할을 맡은 최승현 씨 말을 아끼고 싶지만 솔직히 느낌을 너무 잘 살리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 역할을 맡으라고 했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최승현 씨가 자신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몰입한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어요. 명기 역할을 맡은 임시완 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말투와 태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구현해서 어디서 과외받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셨고요. 개념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특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오히려 보면서 나도 어딘가에서 저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기는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라서 공감이 많이 되고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풍자를 담아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게 의도였다면 정말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에 등장한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주인공처럼 느껴질 만큼 서사가 풍부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각 캐릭터마다 구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스포일러가 조금 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참가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운을 돕는 캐릭터와 진행 요원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내며 마치 하나의 오징어 게임 유니버스를 구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감독님이 정말 멋진 세계관을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작품은 정말 처음으로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볼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사실 스포일러를 포함해 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은 스포일러를 안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최대한 절제하며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각 캐릭터 간의 서사와 구성 당연히 뛰어났고 스토리 전개도 완벽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마무리 장면들이 조금 길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면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2024년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전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인물, 장소, 연출 등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작품은 할 말이 정말 많고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도 풍부하게 담겨 있어서 생각할 거리도 많았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저 인물이 저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저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만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게임 여부를 선택하게 만드는 장면들 때문에 저런 생각들을 더 많이
전 했던 것 같아요. 평점을 매긴다면 5점 만점에 당연히 5점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32인치 모니터를 봤는데 이왕이면 큰 TV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운드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감상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영상미, 사운드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너무 극찬한 것만 같아서 살짝 불만이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스포일러를 포함한 후기를 따로 준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